안녕하세요. 채권맨 최 팀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채권 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채권 추심에 있어서 차용증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개인 간에 이제 금전 거래를 하면서 돈을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원인 서류로 차용증을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차용증을 이렇게 써 두신 경우는 어느 정도는 형식을 좀 갖춰 놓았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말들을 이제 하시는데, 차용증만을 믿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종국에 가서 만약 금전이 변제기에 가서 채무자가 변제를 했을 경우에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변제가 이제 제대로 되지가 않고 이렇게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또는 뭐 연락을 끊었다든가 뭐 잠적을 해버린 상황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차용증이라는 서류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종이에 불과한 그런 서류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차용증만 믿고 계시다가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채권 시효는 차용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뭐 한 10년 정도가 되겠지만은 시효 자체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차용증 자체가 어떤 강제 집행 능력이나 뭐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차용증을 가지고 원인 서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히 채무자하고 접촉이 됐을 경우에 뭐 독촉 행위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차용증을 원인 서류로 해서 뭐 재판을 이제 청구한다거나 또는 뭐 지급 명령을 청구를 하는 그런 행위 자체밖에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이제 써 놓으신 다음 연후에 또 나중에 재판을 진행을 할 경우에도 채무자가 차용증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용증을 채무자가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다, 또는 뭐 서명이나 도장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날인을 했다고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상당히 실무에서 보면은 재판 과정 중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또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은 차용증 공증은 이제 다른 공정, 뭐 약속어음 공증이라든가 금전 소비대차 공증과는 좀 달리 강제 집행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공증은 이제 인정서라는 서류로 이제 되기 때문에 단지 재판을 이제 청구를 할 경우에 채권자하고 채무자로서 당연히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인정 효력만이 재판 과정 중에서 판사가 그거를 확정을 짓는 그런 효력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효력만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이렇게 공증을 했다 그래서 어떤 바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은 없다. 그래서 다른 약속어음 공증이나 또는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공증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공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차용증만 이렇게 가지고서 채권 추심 행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무상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 차용증을 가지고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차용증을 가지고서는 뭐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뭐
채권자는 나름대로 이제 해보는 데까지는 해봤겠죠. 뭐 독촉행위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채무자하고 연락이 이제 두절이 되고 뭐 채무자도 어디로 이사를 가버리고 또 뭐 전화도 바꿔버리고 전화번호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연락이 끊기니까 이제 저희 같은 신용정보기관이나 회사에 의뢰를 해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신용정보 회사에서는 이제 판결문이 있어야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차용증을 가지고 재판을 청구를 해서 판결문이 나와야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환경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사 채권이다 보니까 차용증을 쓰고서 이제 돈 금전 관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변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회수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차용증을 써주고 금전을 이렇게 이제 거래를 했는데 변제기에 변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채무자의 금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변제를 벌써 했겠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변제를 벌써 하고 이렇게 뭐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벌써 채권 출심 회사에 의뢰가 들어온다든가 뭐 재판까지 가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태가 뭐 신용불량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변제 자력이 없다든가 뭐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제 실무에서도 보면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상황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뭐 금전 관계를 하시더라도 중요한 거는 채무자의 당시에 금전 거래를 하실 때에 어떤 상대방의 신용도라든가 뭐 재산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금전 거래를 하시는 게 나중에 돈을 떼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그런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을 가지고 채권 추심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나중에 잘 회수가 되지 않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상 채권맨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